오늘 대통령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1950년 되면은 어른들이 우리 그 어린이들을 보면은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을 보면은 뭘 물어요? 야,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대개들 대답이 저요 대통령 될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어린이가 뭐가 뭔지 모르고 또 대통령은 아마 모든 사람을 뭐랄까 모범이 되고 전지전능한 분이라고들 어린이들이 생각했겠죠. 근데 요새는 아마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뭐 되려면 대통령 된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무슨 뭐 BTS처럼 된다든가 이렇게 뭐 연예인이 된다는 애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때만 해도 진짜 겨우 독립해서 나라 세워서 아주 가난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그 많은 국민들, 그 중에서 어린이들은 선망의 대상이 뭐 대통령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통령 되겠다고 얘기하는 그 어린이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되기가 힘들죠.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전 국민 중에서, 그것도 피선거권자 중에서 한 명, 그것도 매년 뽑는 것도 아니고 요새 같으면 5년에 한 명. 이건 진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뭔가 특별히 뭐 점지를 했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은 대통령은 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되고 나면 쉬운 게 대통령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첫째, 대통령이 되면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 인적 자원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데려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천만 인구라 그러면 그 어린이들 빼고 아주 노인들 빼고 뭐 한 3천만 그 중에서 누구든지 대통령은 데려다가 장관도 시킬 수 있고 또 정부 요직에 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으로 말하면 돈이 많으니까 돈을 충분히 쓰고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듯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선 전 국민의 그 뭐 3분의 2 정도 되는 그 인적 자원을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다 갖다 쓸 수 있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은 본인이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내가 모든 걸 다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더군다나 이렇게 커다란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혼자 모든 부분을 다 알 수는 없죠. 만기 친남이라고 하는데 만기 친남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 됐을 때나 되기 전이나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되고 나면 본인도 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대통령 될 때나 되기나 똑같다. 그럼 대통령이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 아주 쉬운 거는 대통령 밑에 장차관이나 정부 요직에 있는 그 인사들을 아주 훌륭하고 제대로 된 분을 다 뽑아 앉혀놓으면은 대통령 할 거 없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외무부라고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그 오래됐지 않습니까? 국가가 건립한데 지금까지 외무부 장관들도 많이 계셨고 현재 상태를 보면은 외무부에 외무고시를 합격해서 사무관, 서기관, 과장대, 국장, 또 뭐 차관보, 외국 대사 요직을 20년, 30년 거친 분들이 참 많고 외무를 이제 공무원 끝나고 나가 계신 분들도 많고 하죠. 그러면 대통령이 외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는 최소한도 외교에 대해서 뭔가 아는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정치적으로 임명돼서 대통령을 도와줘도 되겠지만 최소한도 장관은 대통령하고 틀려서 그 분야에 실무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또 그 조직에 있는 많은 그 공무원들이 우러러보고 그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외무부는 외무부에서 오래 계셨다든가 외교 이런 것을 아주 잘 하시는 분, 그 다 여러분 계시면 그 중에서 한 분 외무장관 시키고, 내무부도 마찬가지고 요새 뭐 행정자치부라고 그러죠. 모든 부처를
그런 식으로 내 편 나를 당선시켜준 당원이 아니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던 상대방 반대를 했던 사람이라도 그 부처의 가장 저기만 사람을 갖다가 전부 장관을 시키고 차관을 시키고 또 요직에 앉혀놓으면은 대통령 할 일이 없어요. 그분들이 다 잘하면요. 그러면 그분들이 말하는 거 받아들여 가지고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건 이렇게 고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재경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뭐 심지어는 뭐라 요새 뭐 하도 많으니까 20몇 개 되는 부처에 그리고 외청 이런데 대통령께서 인사만 확실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대통령 편합니다. 그 장관들이 하는 걸 쭉 체크해보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 올리면 상의해서 시행하고 또 때로는 힘든 일 있으면은 국무회의 하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 그 장관들이 국무위원 겸하지만 국무회의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그러고 나면 대통령은 그냥 일임하고 편하게 쉬셔도 돼요. 그리고 외교, 국방 아주 중요한 건 대통령 직접 또 챙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자 분담을 주면 좋습니다. 좀 쉽게 얘기해서 일단 임명시킨 장관은 끝까지 믿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같이 상의해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이 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쉽게 해서 장관만 예를 들어서 20 몇 명이라 그러면 그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잘 돌아가고 장관이 잘하는데 차관이 못할 리가 없고 차관 잘하면 밑에 국장들도 다 잘하게 돼 있습니다. 장관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왜 눈치나 보고 실력이 없으면은 밑에서 인정을 안 하면은요 그 부처는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처에서 10년, 20년, 25년 이렇게 잔뼈가 굵어서 모든 걸 다 알고 그 부처의 모든 조직이라든가 또 모든 그 공무원들을 다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더러 그때까지 국장이나 차관까지 올라가는 동안 외무부 말하면 외국에 수십 번 다니면서 외국에 있는 그 공무원들도 사귀고 정치관들도 사귀고 유엔 하면 유엔 초계도 가고 이렇게 해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잘못 허락해도 못해요. 또 그러고 자기에게 책임을 맡겨주면은 자기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밤을 새서라도 어떻게든지 잘하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위에서 자기가 아는 것도 모르는 위에 있는 높은 분이 지시하면은 그거 참 허락한 대로 하겠죠. 하고 나서 잘못되면은 그렇게 허락을 안 했느냐고 책임을 위 사람에게 돌리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런 조직 사회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코로나 왔을 때도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마스크를 내일 모레까지 전 국민에게 다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좋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 나오셔서 좀 믿을 수 있고. 그런데 그때까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 권위가 뭐가 됩니까? 그 마스크는 사실 대통령이 챙길 게 아니에요. 복지부 장관 아니면은 그 밑에 질병관리본부나 이런데 그런 데서 해야 될 일이 대통령께서 마스크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밑에 보고 받아서 언제까지 마스크는 다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했어 이 정도로 하고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각 부처의 장차관들 자기 일을 그 부처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누구 하나 잘못하는 사람 없고 밑에 그 공무원들하고 일사불란하게 올라가서 대한민국의 행정 전체가 잘 돌아간다고 그래보세요. 대통령 위에서 감독이나 하고 외교 문제 또 국지국정 국방 문제 이런 거나 몇 개 챙기시면은 시간도 많으시고 머리도 덜 아프실 거고 때로는 시간 있으면은 오늘은 외무 재경부 아니면 국방부 장관 3분 들어오시라 해서 청와대에서 저녁 식사나 하시면서 좀 덕담도 하시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몸도 풀으시고 술도 한잔 하시고 갈 때 되면 장관한테 양주 한 병씩 줘 보내고 그 장관들이면 양 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임을 자꾸 주고 하면은 장관하고 대통령 사이도 좋아지고
때로는 국무총리도 같이 모이고 이렇게 해서 행정부가 일사불란하게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밤낮 없이 일해보세요. 그 나라 잘못해라고 빌어도 잘못 안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어느 누가 한 사람이 위에서 시켜버리면, 시키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겠죠. 시켜버리면 당신이 허락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했어. 난 책임이 없어. 심지어는 요새는 과장이, 국장이 무슨 5단이면 시키면은 국장님 이거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됐다고 그래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런 행정부 가지고는 절대로 대한민국 선진국 못 됩니다. 점점 나라 밑으로 빠져 내려갑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또 국가 재난자금 주는데 돈 주는 거야 좋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서 주는 겁니까? 세금으로 주고 잘못하면 돈 찍어서 주고. 그럼 재경부의 부총리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반대하다가 어느 뭐 분이 한 분이 그러대. 대한민국이 네 거냐 재경부 거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최소한도 이 나라의 국무위원이라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왜 안 되느냐는 걸 따져보고 또 토론하고 결론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든지, 아니면 자기가 잘못 생각했으면 상대방의 설득을 당해서 합리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결론을 내서 나라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누가 3차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면 누구는 또 4차 준다. 그럼 또 누구는 또 선거 끝나고 또 준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힘들어요. 저는 조그만 병원 하지만 의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간호원한테 주사 놓으라고 그래놓고 가서 야 좀 위 찔러라, 옆에 찔러라, 깊이 찔러라, 낮게 찔러라 이렇게 하면 그 간호원 좋아하겠어요? 자기 책임을 지려고 안 그러면 네가 시키는 대로 했잖냐. 나중에 네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 나왔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제발 우리 국무위원들, 장차관님들,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믿고 간섭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행동해 주셔서 이 나라 행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아마 국회도 잘 돌아가고 뭐 사법부도 잘 돌아가겠죠. 요새 보니까 뭐 국회는 의석만 많지 그거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요새 좀 말이 많죠. 그 좀 그렇게 안 하면 안 될까요? 때로는 불안합니다. 또 하나는 앞날이 좀 걱정이 되고요. 우리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지만 우리 후손들에 대한 걱정 또한 많이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가장도 열심히 일해서 애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이 나라의 대통령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전 국무위원들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다 맡기시고 편안하게 계시고, 밑에 있는 국무위원들이나 장차관들께서도 아마 꼭 힘든 일이 있고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상급자에게, 장관 같으면 대통령께 오셔서 둘이 디스커션하고, 그것도 좀 결론이 잘 안 나면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내서 신중하게 모든 걸 해나가고 순리대로 해나가면은 아마 대통령하기 참 편할 것 같아요. 건방진 얘기 같으면 뭐 누구는 하라고 하면 못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잠룡 그런 얘기죠. 대통령을 꿈꾸고 계신 분들, 그분들도 좀 생각을 지금부터 바꿔서 좋은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가 좀 더 발전하고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방진 얘기였는지 모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